미운 마음을 자꾸 내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독을 마시지 마라. 이해되시죠? 미운 마음을 자꾸 내는 거는, 시세 많은 마음을 자꾸 내는 거는 내가 독배를 자꾸 내가 스스로 원샷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악담을 해요. 저 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더 독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독을 내뱉는다고 내가 그 독을 마실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은 내뱉어도 내가 그걸 쓰레기로 생각하면 마실 필요도 없고 근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환님. 저는 직장에서 여러 직원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 때문에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쩌다 제대로 한번 일하고 생색내고 말도 저급하고 저질스럽습니다. 욕심도 많고 시샘도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 같아서 마음으로 늘 화가 납니다. 전 너무 많은 빚을 갚고 있어요. 엄마와 여러 길고양이들을 매일 돌보고 쉬는 날에는 텃밭에서 일하고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고 싶은데 지병이 있는 데다가 매일 그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온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최환님의 명상을 듣고 있으니 부족함이 많은 제가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더 제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지병이 있는 데다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 살아가면서 지병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야죠. 지병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저는 원인 모를 그런 쓰러짐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그 공연하러 갔을 때 카자흐스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서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그때 혼자였어요. 공연을 하러 가는데 혼자 갔기 때문에 그때 끔찍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그대로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지하 2층에 차 주차를 하고 무거운 짐을 딱 드는 순간 갑자기 거인이 저를 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땅에 패대기를 탁 쳤는데 여기에서 피가 쫙 나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제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에서 그 119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서면 또 넘어질 것 같아서 기어서 지하 1층까지 올라와서 차가 이렇게 지하도에 막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내려오잖아요. 차가 내려오는 그 달팽이관 같은 도로를 기어서 올라가서 지하 1층에서 휴대폰이 터지더라고요. 전화해서 바로 강남 성심병원 가서 뇌 MRI 찍고 막 그랬었죠. 검사를 다 해보니까 어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떤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평생 약을 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무리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은 먹고 있지 않은데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하얀 알약, 그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약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먹어야 돼요. 그게 다 누구나 건강한 것 같지만 그냥 다 조금씩의 지병은 가지고 있어요. 이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든가 피로가 너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자기 좁아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또 병이 저한테도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이나 그런 길 겪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우리의 그 혈관들이나 혈액의 순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도로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그 혈액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산소기 때문에. 근데 이 산소가 충분히 우리 몸에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근데 이 산소를 항상 마시는 게 우리가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호흡 명상을 여러분께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호흡 명상. 왜냐하면 그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에 산소와 수분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그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만 건강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게끔. 근데 뭐 그때는 정신없이 뭐 봉사하러 갈 때나 뭐 수행할 때는 신경 안 쓰고 하죠.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그냥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신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절수행과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항상 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씩의 지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는 그때는 그 지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안 만났다면 저도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넘어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고부터 더 명상에 저도 매진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덜 일어나고 있죠. 안 일어난다고는 장담 못하고 일어나면 이제 마땅히 받아들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비 비상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 운동과 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호흡 명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도 내가 질병이 있고 지병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회사 직원 한 명에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병이 자꾸 더 커지죠. 그리고 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회사 다른 직원들하고는 단 사이가 좋은데 내가 그 인간하고만 사이가 안 좋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이 아니고 단 한 명인데 회사에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새끼, 내 배우자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잘 안 드는데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만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어떻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장에서 특정한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저급한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지금 본인이 빚을 갚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고 또 길고양이까지 돌보고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지병도 있고 근데 우연찮게 귀점 명상을 만났다. 힘든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운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미운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이라고 했어요. 미운 마음을 자꾸 내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독을 마시지 마라. 이해되시죠? 미운 마음을 자꾸 내는 거는 시세 많은 마음을 자꾸 내는 거는 내가 독배를 자꾸 내가 스스로 원샷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을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내야 돼요. 최한님 그 사람은 항상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악담을 해요. 저 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더 독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독을 내뱉는다고 내가 그 독을 마실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은 내뱉어도 내가 그걸 쓰레기로 생각하면 마실 필요도 없고 근처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 상대방이 독을 내뱉는데 그걸 담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 이 마음에. 본인이 마시고 있어 그거를.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을 더 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더 그걸 마시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더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거든. 붓다의 말씀 중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선물을 누군가가 안 받으면 누구 것이냐?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 거예요. 공양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걸식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다른 이 마을의 한 집에서 붓다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욕을 막 하니까 가만히 듣고 이제 있다가 욕 다 했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소.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요? 받는 사람의 것이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요. 누가 가져가오?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지요.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큰 욕을 하고 악담을 해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악담은 누구의 것이요. 바로 그 말한 사람의 것이다.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있으면 날씨가 항상 변덕이 심해요. 근데 제주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날씨가 변덕이 심하니까 그 하늘 탓할 수 있나요? 하늘 탓할 수 없어요.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날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힘들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힘들고, 상대방이 던지는 독에 반응할수록 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걸 그냥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 독화살을 지금 분석하면서 무슨 독인가, 이게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스스로 그것을 지켜보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을.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 그 직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반응하면 괴로워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내 감정이 반응하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져요. 그럼 반응하지 말라. 이걸 무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좀 내야겠죠. 누군가에게 화가 전달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화가 되고 그 사람의 비난이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본인이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눈뜨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법이죠.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눈뜨게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소크라테스가 대단하신 성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수업 오신 분 중에서 채화님, 제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안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소문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어떤 소문인데 이제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첫 번째 질문했어요.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무슨 질문?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자, 혹시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을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가? 누군가가 여러분께 고민을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나쁜 소문 때문에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 그 소문이 사실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비방을 했고 그 사람이 나를 음모를 꾸몄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도 정말 모두 다 사실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뭐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 나쁜 내용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좋은 소문도 있으니까. 대부분 다 부정적이고 나쁜 소문이죠. 그러면 나쁜 소문입니다. 매우 나쁜 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이 왜 퍼진 것 같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인과를 본인이 이렇게 터득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이걸 내 것화해야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그런 소문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면 이미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나쁜 소문입니까? 그 소문은 왜 났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소문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 것을 누구뜨리고 본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법을 통해서 그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죠. 조금 더 유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모든 마음의 화살이 그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는 사람한테 모든 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해방할 힘이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아야 나는 해방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나만이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그런 비방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아야 나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비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유명해질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비방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비방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로 올라가고 상승할수록 똑같이 안티도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못 살아요.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방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아지거든. 유명해지고 싶어요, 채환님. 유명해지려면 비방받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더 많이 올라가지만 결국은 반대편에서 화살을 쏘고 독침을 가하는 사람도 더 많아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겠다. 이건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인간관계를 하는 이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낼 때 빨리 알아차려야겠죠.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순간을 그냥 바람처럼 조용히 흘려보내고 지나갈 뿐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 붓다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비방한다고 똑같이 비방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 마음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좀 침착하고 그 상황을 무르르듯이 좀 조화롭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기를 잘 키워놔야 됩니다. 자, 솔루션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리두기 연습. 그 직원과의 거리두기 연습을 하세요. 그냥 거리두기라는 그 사람 안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떼는 거예요. 감정을. 뭐다? 감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 거리두기라고 해요. 안 보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안 봐요? 직장 그만둘 수도 없는데. 다만 그 사람에게 감정의 거리를 두기, 거리두기 연습이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그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비방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반응하지 않기. 두 번째, 반응하지 않기. 세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기. 세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기.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만 그렇다고 하니까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대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교류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과 명상하세요. 스트레스 받을수록 몸을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솔루션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 사람과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산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10번이라도 적고 계속해서 한번 되풀이해 보세요. 그게 귀점 명상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듯 물이 흐르듯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구나 라고 마음 내고, 나는 내 길을 갈 뿐 그 누구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내고 마음속으로 딱 흘려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회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사이가 좋으니까 그게 한 사람밖에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마음 내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들 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나쁘면 나쁜 대로, 회사 생활이 항상 쨍쨍한 태양처럼 맑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 부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길게 보면 인생살이 중에서 그 존재가 그렇게 인생에서 걸림돌이 아니에요. 또 좋은 스승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 공부를 또 시작하게 해주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서 또 열심히 또 마음 공부와 수행 같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